안녕하세요. 오늘 Chapter 15 Legal, Ethical and Social Impact of Commerce에 대해서 마지막 프리 러닝 서비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하셨고요. 저도 수고 많이 했고요. 어쨌든 한 학기 동안 비록 이제 원서여서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이제 자기 전공이 아니니까 조금 힘들어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정말 잘 따라오시고 발표도 열심히 하고 특히 토론도 많이 열심히 참가해 주셔서 잘 마무리가 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 두 개 챕터 정도가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힘내셔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 챕터는요, 제가 드릴 마지막 플리 러닝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에 마이클 샌들 교수가 쓴 책 Justice라고 하는 책이 출판되어졌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도 우리나라에 번역되어졌는데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출판되어지면서 우리나라에 상당한 파장을 많이 일으켰죠. 정의라고 하는 것이 과연 기업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대두되어졌는데요. 이전만 하더라도 정의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어떤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양심적인 측면이었고, 기업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수익 중심의 그런 것들이었죠. 그것이 이제 정의라고 하는 어떤 화두가 대두되면서 기업에게도 상당히 이전에 뭐랄까요? 이전에 요구되지 못했었던 그 어떤 정의로운 어떤 기업이 상당히 곽광받는 그런 시대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기업의 정의가 되어질 수 있는, 그리고 기업의 정의가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어떤 소비자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legal issue와 관련되어져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요. 앞에 말씀을 드렸던 legal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인 그런 부분이고, ethical issue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인 것을 말합니다. 윤리적인 것은 법률망에 들어가진 않지만, 우리 흔히 말하는 인간의 양심,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대기업을 바라보는 어떤 이 시선이 바로 이러한 애증의 관계라고 갈 수 있죠. 즉 사랑하면서도 증오하는 그런 관계라고 아주 묘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legal issue보다는 오히려 ethical issue에 가까운 부분입니다. 최근에 일어났었던 롯데 기업의 형제 간의 어떤 그 분쟁 사례 같은 것들이 법률적인 문제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윤리적인 문제가 대두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현재까지 계속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ethics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철학적인 그런 이제 분류입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에 대한 어떤 양심의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이러한 부분도 상당히 기업에게 있어서 중요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그 어떤 우리가 이제 양심의 문제 같은 것들이 본격적으로 이 법률적 사항으로 오게 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프라이버시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하나의 권리죠. 이 부분은 프라이버시는 법률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특히 소셜 네트워크 시대가 되어지면서 이러한 프라이버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포기하면서 더 많은 자신의 어떤 편리함을 추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건데요. 이전에 어떤 오프라인 상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지만 우리가 앞서 온라인에서도 마케팅에서 많은 부분을 살펴봤지만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상거래와 거래 행위가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모든 정보가 저장되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나는 네가 누군지 알고 있다. 뭐 이러한 부분들이 되어지면서 결국에는 이것이 프라이버시 문제가 대두되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한 프라이버시 문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 옵트아웃이나 옵트인과 같은 이런 제도가 있고요. 이미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장 크게 다루어지는 것이 intellectual property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 말로 지적 재산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적재산권 안에 보시면은 우리가 카피라이트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특허권이라든지 상표권과 같이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을 모두 총괄하는 의미가 바로 이 지적재산권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지적재산권은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어떤 예술인들의 어떤 이런 창작물에 주로 관심을 많이 가졌지만 이것이 기업 비즈니스에 있어서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앞에 말씀을 드렸던 이 대표적인 intellectual property에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카피라이트 문제가 되어지는데요. 일종의 이제 권리권이죠. 이 부분은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문학 작품, 음악, 예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로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카피라이트의 이제 이런 문제가 되어지겠습니다. 우리가 이 카피라이트 문제는 특히 이 그 디지털로 이제 넘어오게 되면서 이 많은 창작물들이 이 디지털 시대가 되어지면서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쉽게 빨리 보급이 되어지는 건데요.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창작물들이 결국에는 이 카피라이트의 문제에 결국 접하게 되어집니다. 트레이드 마크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상표권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뭐 예를 들면은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뭐 코카콜라,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대표적인 상표권에 해당되어집니다. 이러한 비슷한 상표를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비슷한 어떤 그 모양의 어떤 심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는 것도 일종의 트레이드 마크에 해당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우리가 응팔에서 보시면은 나이키가 아니고 살짝 하나 더 이렇게 두 개가 겹쳐져 있는 어떤 나이스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트레이드 마크를 결국 침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고요. 요즘은 트레이드 마크에서 조금 더 광범위하게 법이 적용되어져서 트레이드 드레스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이 상표가 똑같진 않더라도 비슷한 어떤 소비자에게 혼돈을 준다면 이것은 트레이드 드레스에 해당되어진다라고 하는 거고 이것이 바로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 결국 소송이 시작되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페이턴트는 우리가 대표적인 우리가 특허권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 페이턴트는 주로 어떤 기술적인 어떤 사항들이 해당되어집니다. 여러분들한테 하나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 있는 페이턴트가 한 몇 개쯤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몇 개쯤 될까요? 네, 100개, 1000개, 10,000개? 네, 정답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뭐 우리 전에 살펴봤었던 이메일의 스패밍이 끊이지 않는 이런 문제가 되어지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것은 법률적 사항이었고, 이제 이런 윤리적 사항에 있어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인터넷상에서 있는 프라우드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두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일종의 이 프라우드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도 상당히 우리가 일종의 이제 범죄 행위로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이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한 용어를 중심으로 살펴봤고요. 좋은 발표가 이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